아이고, 어메. 아, 이거 화면 조정하고 찍는다는 걸 깜빡했네. 그냥 이렇게 찍을까? 그런가? 오늘 한번 이렇게 찍을까요? 그냥 이렇게? 벽면이 나온 채로. 뭐 색다른 차원에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얘를 갖다가. 오늘은, 시대 분석 에피소드를 한번 촬영하는데요. 오늘의 영화를 통해서 한번 시대와 우리 이번 시간은 우리의 이제 영화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무의식을 한번 체크하는 시간으로서 한번 임세션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번 이거를 이번에 강의할 겁니다. 저번에 그 귀멸의 칼날에서 보면 무한 열차편에서 이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조종하는 그 혈기가 있잖아요. 혈기가 살아 있을 때 그 능력을 썼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죽어서 이제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이제 써먹은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잠시 일어나는데 그걸 갖다가 아주 좀 이게 실질적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이 임세시라는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된 영화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본질 원래 좀 내용하고 약간 좀 동떨어져 있어요. 이게 좀 틀려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 이 영화를 통해서 무의식을 분석하기 전에 이 영화가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제가 그거를 좀 약간 바로 잡는 차원에서 그걸 먼저 바로 잡아야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이제 강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내용을 한번 제가 좀 바로 잡고 갈까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이게 뒤죽박죽 됐어요, 내용이. 원래 내용이 좀 이게 아닌데, 이게 막 원래 내용 같으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짜맞춤이 돼가지고 이게 본질하고 좀 저건데, 이제 그거를 먼저 잡기 위해서 한번, 이게 영화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제가 다시 이게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 영화상에 보면 주인공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레오나르도 맞나? 디카프리오인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가? 아닌가? 이름은 제가 잘 못해요. 참고적으로 이것도 제가 이게 정보 차원으로 이게 흡수한 거지 제가 아직 이걸 뭐 가서 직접 확인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은 맞아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먼저 이게 첫 번째 잡고 갈 게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런 사람을 꿈 마스터라고요. 이게 천신계 용어예요. 원래 꿈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게 천신계도 있어요. 이게 원래 천신계에 있던 이제 그 기술을 밑에 내려줘서 이제 하학에서도 이걸 써먹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좀 약간 최면보다도 더 이게 높은 기술, 최면보다도 더 이게 삼극의 윗단계 높은 단계 일종의 의식을 개혁하는 이게 무슨 테크닉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먼저 제가 용어를 정리할게요. 이런 사람들 천신계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이렇게 트라우마나 있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트라우마 치료할 때 최면해가지고 치료도 하잖아. 이게 TV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죠. 비슷해요. 하지만 최면하고 오고는 이게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최면은 굉장히 아래 단계고, 이런 양반들을 최면술사라고 않고, 이제 꿈 마스터라고 해요. 드림 마스터라고. 영어로는 드림 마스터죠. 그냥 꿈 마스터, 우리나라로 하면. 꿈 마스터라고요. 그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게 수행을 시키는 일종의 기술이에요. 방법론적인 기술이에요. 이게 뭐 학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천신기에 있던 것 같다가 나중에 그 기술을 내려줘.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게 써먹어요. 어디다가? 그걸 어디서 많이,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어디서 많이 써먹냐면, 초능력 부대에 보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능력 중에. 그런 건 나중에 초능력 부대로 가가지고
첩보원으로 활동을 해요. 초능력 부대의 첩보 활동도 같이 해요. 그러면 요 능력으로 첩보 활동을 해요. 적국에 저기 뭔가 저기 정보를 캐낼 때 무의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보를 캐내기도 하고, 이게 고문을 막 할 필요도 없어. 무의식에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 저기 이게 고문을 막 임두로 짓거나 막 정기 고문 할 필요도 없어. 이게 굉장히 옛날 오래된 기술이에요, 이게. 이게. 그럼 어떻게 했냐, 이게 이 무의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저기 이게 고문 받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정보까지도 싹 이렇게 해낼 수가 있어요. 이미 CIA에서는 많이 써먹는 거. 그러면 레아노르 디커프리가 어쩌기 뭐냐 스파이 CIA 요원인가? 예, 맞아요. 자, 이 양반이 저기 미국으로 못 들어가요. 미국 사람인데 자기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으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까요? 이중 스파이 노릇하다가 저기 들어가면 이제 찰카닥 해가지고 이제 저기 스파이 깜빵이 따로 있어요. 스파이들이 원체 실력이 뛰어나니까 여기 탈출할 수 없는 스파이들만 모아놓은 깜빵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럼 스파이 깜빵으로 얘네들 바로 끌려가. 입구가 뭐.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가 어떻게 했냐, 이중 간첩을 했다가 원래 저기 미국 CIA 저기 뭐 총력 부대 저기 이 양반이 저기 꿈 마스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CIA 요원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저기 해외에 나가지고 그쪽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중 스파이가 된 거야. 그래 나중에 이중 스파이로 찍히면 보통 어떻게 되냐? 이제 자국으로 못 들어와. 이제 저쪽으로 넘어간 거야. 자국으로 못 들어가. 미국에다 큰 피해를 끼쳤어. 쉽게 말해서 스파이가 자기 나라 스파이 CIA 요원에. 그럼 어떻게 하냐, 못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야. 스파이 깜빵 가가지고 평생 거기서 썩어 죽거나 아니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미국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극상에 보면 저기 레아노르도 디카프리오 이 양반이 자기네 나라로 못 들어가.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좀 이상하게 설명을 해버렸죠. 이중 스파이지 하다가 들켜가지고 못 들어가. 들어가면 바로 이게 끌려가. 그러니까 못 들어가. 자기네 그 나라로.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인지를 하고 이 영화를 좀 약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좀 영화가 약간 뒤죽박죽 돼가지고 좀 헷갈려.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그냥 정리가 돼. 좀 이상해. 이 양반이 전직 CIA 요원이고 이중 스파이 노릇하다가 어떻게 해요? 저기 찍혔어. 그래서 자기는 자기 고국인 미국으로 못 돌아가. 자기 미국을 배신했기 때문에 스파이 노릇하다가 이중 스파이 노릇하다가 그래서 못 들어가요. 이제 설정이 그거야. 그러니까 저기 자기 미국에 있는 자기 자식 두 명 있죠. 자식 두 명을 보고 싶은데 못 보죠. 간단한 이유는 이중 스파이라서 못 들어가. 근데 뭐 마지막에 사이토가 어떻게 힘써가지고 들어가던데, 이게 저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이제 저기 레아노르도 디카프리가 돈 겁나게 많아. 이제 이런 저기 이중 스파이 누르면서 돈은 겁나게 많아. 근데 정작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얻어. 그게 뭐냐? 자기 자식을 보고 싶은 걸 못 얻어. 돈은 겁나게 많아.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평생 써도 못 쓸 돈을 벌었어. 어마어마하게. 그래, 저기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뭐야? 정작 돈이 많은데, 자기가 원하는 걸 못해. 돈으로 못해. 그게 뭐냐? 자기 자식을 못 보는 거야. 자기 자식을 만나고 이게 키우고 이렇게 같이 살고 싶은데 그걸 못 하는 거야. 왜? 이중스파이로 찍혔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안 돼. 그래, 어떻게 되냐? 이 양반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하다가, 이제 이게 수소문 끝에 이제 사이토라는 극상에 일본인 사학가를 만나요. 근데 사이토가 처음에 사이토를 접근했을 때, 이제 사이토도 이게 정확하자면 사이토가 의뢰인으로 먼저 접근을 해요. 그 의뢰 내용이 뭐냐? 이게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저기 영화에 잘못된 걸 갖다가 이걸 잘못 펴는데 두 번째가 해요. 이 양반이 저기 일본의 대기업인 미쓰비시의 차남이에요. 사이토 이 양반이. 원래 이름은 사이토가 아닌데 극상의 사이토 이 양반이 그 미쓰비시 일본의 미쓰비시라는 엄청난 공룡 같은 대기업이 있어요. 엄청 역사도 어마어마해요. 이게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자, 이게 두 번째 이제 키워드를 풀어야 돼요. 사이토가 어떻고 왜 사이토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돼. 미쓰비시 회사의 사장, 이게 뭐냐, 미쓰비시 회사의 차남이에요. 상속자, 차남. 그럼 보통 우리 동양 쪽에서는 보통 장남이 다 이게 회사를 다 몰빵으로 불려봤죠. 우리 동양 쪽은 거의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냐, 네. 장남인 형이, 사이토의 형이 회사를 갖다가 거의 100%를 다 그대로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차남인 사이토가 어떻게 해요? 질투가 나죠. 저 회사 내가 갖고 싶은데. 형으로부터 저 상속을 내가 받고 싶은데, 내가 뺏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이토가 형을 이게 죽이려고도 했는데 못 죽여. 이게 안 돼. 원체 이게 주변에 이게 장난 아닌 이게 경호원들이 이게 2중, 3중, 4중이 있기 때문에 암살을 할 수가 없어. 원래 이쪽 집안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기 때문에 원한도 많이 졌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게 암살 시도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게 암살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빠삭해가지고 이게 주변에 이게 잘 해놨기 때문에 암살 자체가 안 되는 걸 알아요, 사이토가. 그래서 사이토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형의 상속을 포기하게끔 무의식을 갖다가 임세션이라는 뜻이 이런 생각을 심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